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여 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내시빌 한인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신년 대잔치에서 박우철 씨와 장승희 씨가 빌 리 테네시 주지사가 수여하는 감사장을 전수받았습니다. 리 주지사는 지역사회를 섬겨준 뛰어난 봉사에 감사한다고 감사장에 적었습니다. 이날 신년 대잔치는 테네시주 방위군 건물에서 열렸는데요. 플로리다주 판사 출신으로 지금은 4개 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브라이언 K 변호사와 유명 작가이자 연설가인 린다 렉스데일 등 평소 한인회 행사에선 보기 드문 인사들이 강단에 올라 축사를 전했습니다. 최영철 내시빌 한인회장은 음력 새해를 맞아 다양한 문화를 자랑하는 음악도시 내시빌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돼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행사에는 고전무용과 태권도 시범이 펼쳐져 갈채를 받았고 최신형 LG 세탁기, 삼익 기타, 대형 TV 등 푸짐한 경품과 식사도 베풀어져 흐뭇하고 풍성한 설잔치 분위기를 냈습니다. 한미우호협회는 2020년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로 테네시주 내스빌의 유명 코미디언인 헨리 조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한미우호협회는 가족 중심의 스탠드업 코미디와 지난 34년 동안 전 세계 지역사회와 단체에 대한 수많은 자원봉사와 기부로 아시아 이민자들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기여한 것을 인정한다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상은 1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되는데요. 오는 3월 21일 오후 6시 르네상스 웨이버리 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한미우호협회는 평생 업적상 수상자로 김백규 전 애틀란타 한인회장을 선정했습니다. 김백규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과 헌신 및 봉사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조지아주의 가장 나이 어린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와 심리적 도움을 주는 보금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지아주의 첫 인신매매 청소년 피해자 수용센터가 문을 여는 것인데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비롯한 300명의 지도층 인사들은 어제 폴딩 카운티에 위치한 리시빙 허프 센터의 리본 커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웰스프링 리빙에서 운영을 맡은 이 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는데요. 욕실이 달린 개인방 20개가 있고 위안을 주는 환경으로 설계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웰스프링에 따르면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이 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또한 교실, 부엌, 그리고 다양한 생활 공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어린 희생자들이 구조된 후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는 동안 임시 거처를 제공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애틀란타 펠컨스는 어제 오후 키커 구영회와 헌터 라이언 앨렌과의 계약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영회는 지난 8경기에서 26개의 필드골 시도 가운데 23개를 성공시켜 추가 점수 16점 중 15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펠컨스는 팬층이 두터운 베테랑 키커 맷 브라이언트를 구영회로 교체한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구영회는 트위터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어린 재계에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팔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중국으로 도피했던 20대 수배자가 코로나19에 걸릴 것을 우려해 4년 만에 자진 귀국한 뒤 자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베트남의 응해안 신문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은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합니다. 이런 엄중 처벌을 감수할 정도로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한 것인데요. 27살의 마약상 뚜는 2016년 응해안성에서 공범과 함께 마약을 팔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던 뚜는 갑자기 이달 초 자수했는데요. 그는 경찰에서 중국 허베이성의 한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돼 외국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귀국해 처벌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카니발 거리 축제가 총격전과 강절도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올해 카니발은 25일이지만 지난 15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거리 행사가 벌어지면서 축제의 열기를 달구고 있는데요. 18일까지 상파울루 시내 곳곳에서 강절도 행각을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이 4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상파울루시 남부 루이스 카롤로스 베히니 지역에서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한 5명이 부상하고 행사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삼바의 본고장으로 불리우는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쌍주앙지 메리치 지역에서는 축제 행렬이 지나는 도중에 총격전이 벌어져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 주의 주도인 벨루 오리존치 시에서는 무장괴한이 축제 행렬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최소한 5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개 중국 관영 언론단체의 인사와 재산을 미국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외교단체와 유사한 기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신화통신, CCTV로 잘 알려진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 중국 라디오 인터내셔널, 중국 데일리 신문의 모 회사, 그리고 인민일보 신문의 모 기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5개 언론사들이 독립된 뉴스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면서 외교사절단법에 따른 외국 사절단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연방상원은 중국 국영 언론사에 외교기관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는데요.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작년에 미국 정부의 외교기관으로 등록했지만 신화통신은 아직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9일 하루에만 20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14명은 61세 여성인 31번 환자와 같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다닌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해외여행 경력이 없고 한국 내에서 감염된 것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는데요. 코로나19가 한국 내에도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확진 환자의 동선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파악한 31번 환자 접촉자는 총 166명으로 당국은 31번 환자가 방문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슈퍼전파 사건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교회 전체에 대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스 횡령액을 1심에 247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늘려 인정했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다는 결정까지 내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 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소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및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 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소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2월 19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